소비하는 인간, 요구하는 인간이 어떤 책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경제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지금 산업부 이데일리에서 산업부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한 10년 이상 경제금융 섹터만 계속 쭉 이렇게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출입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 요 환경 문제를 근데 예전에는 어떤 사회적 관점에서 오염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면 요즘은 이게 경제 문제로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경제를 통해서 풀어보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주제가 소비자들한테 어떤 아이템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매번 이렇게 분리배출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도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책입니다. 그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게 한국인의 약간 자부심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한국 엄청난 사람들도 자부심들이 있어요, 다들. 네. 정작은 분리배출해도 재활용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에 꽂혀가지고 한 1년여를 계속 취재를 하면서 다녔어요. 전국도 취재를 하고, 그리고 책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한 독일 가서도 취재를 하고 해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하고 독일의 산업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좋다, 따봉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이에요. 뭐죠 요즘 기후동행 카드?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분을 봤거든요. 이런 게 없다. 미국 교수님이셨는데 진짜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언빌리버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요. 우리의 교통이 얼마나 편한지. 그러나 불편함을 못 느끼죠.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굉장히 세심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계속 붙으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편리성과 관련해서는 해외에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배달 문화도 그렇고 굉장히 편리하게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데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독일을 가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네. 모든 게 환경 우위로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잘 안 되지만 산업 쪽으로 넘어갈수록 우리가 예를 들면은 분리배출했을 당시에 오염 수준이 10이라면 산업으로 넘어갈수록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더 더러워집니다. 15 이런 식으로 더러워집니다.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1로 배출을 해놓으면 1의 수준으로 배출해 놓으면 산업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깨끗해집니다. 네, 그래서 재활용 수준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계산법으로 치면은 99% 정도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저는 이 환경 산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커져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게 솔루션을 제시를 해본 책이에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기존에 워낙에 산업이 공고하게 우리나라는 영세한 산업이 공고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의 폐기물 그 산업체가 네네네. 엄청 시가총액이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요즘 엄청 뜨고 있는 SK 하이닉스 시가총액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100조가 넘어가네. 폐기물 산업이 그렇게 큰 시장이고 대기업이 좀 들어가서 혁신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한국은 왜 이렇게 영세한? 네네네. 한국의 폐기물 산업의 영세성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영세하게 굳어져 왔는데 그게 정책의 영향도 좀 큰 것 같습니다. 네네. 정책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고요. 이 환경 산업이 깨끗하게 처리되는 데만 초점을 맞춰오면서 양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거든요.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많은 양을 처리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 방향이 그래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고 그거를 어떤 모델을 추정해 나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독일 모델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독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산자한테 모든 재활용 책임을
분담을 합니다. 수거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거는 시민들의 몫이죠. 분리 배출하고 그런 부분들을 독일은 뭐죠? 생산자들한테 다 전담을 시키니까 생산자들이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도 재활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산업 구조도 굉장히 효율화시켜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정책을 도입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이게 경제 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폐기물 규제를 강화하고 생산자한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선형경제 시스템에서는 맞지만 앞으로 이제 순환경제로 계속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도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걸 고도화시켜 나가는 기술적, 자본적 고도화를 시켜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책은. 네. 우리가 약간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네네. 다른 동남아의 기업들이 또 뭐 플라스틱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게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석유화학 산업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로 이렇게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2022년에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를 냈어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국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은 이 페트병을 재생원료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깨끗하게 생산을 낼 수 없었던 거죠. 그 알페트라고 그러거든요. 재생 페트. 네, 재생 페트 시장의 생산 규모가 2022년 한 2에서 3만 톤. 그런데 인도라마 벤처스는 우리나라 20-30배 정도 한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은 롯데케미칼이 적자를 냈을 때 한 3조 정도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 우리는 이제 생산을 해서 대부분 중국에 팔았는데 지금 중국이 생산을 해서 자기들이 100% 자족을 할 수 있는 구조까지 거의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중국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산업은 자초자산이 됐어요. 자초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화되면 그 자산의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깎일 수밖에 없는 게 자초자산이거든요. 이 자초자산이 중국으로 인해서 더 빨리 자초자산화된 거죠. 이걸 빨리 산업 전환을 이뤄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이제 우리 산업이 겪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석유화학 산업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순환경제라고 하는 거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철강이라든지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뭐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해야 된다, 뭐 효율화를 해야 된다, 철강을 뭐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수소환원 제철을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거는 40%대지만 순환경제를 통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보고서도 있거든요. 이후의 보고서긴 합니다만 지금 순환경제 도입은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구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꼭 전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폐기물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산업이 빨리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줘야 됩니다. 그런 제품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 제품이 재생원료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텀블러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텀블러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요즘 스탠리 아시죠? 스탠리 텀블러가 예뻐서 많이들 들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는 텀블러를 요 제품 좋아해요. 서머스 제품인데 여기 고무 패킹이 냄새가 1-2년 지나면 냄새가 나서 이걸 마실 때마다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져요. 그러면 이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서머스라는 회사는 이 패킹만 갈 수 있게 부품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의 제품을 계속해서 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의 역할이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시장, 친환경 시장을 확대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사실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빨리빨리 바뀌더라고요. 이번에 일회용 빨대 네. 그런 규제도 사실 법으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이빨대 생산했던 생산업자들은 막 도산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제 유지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워치만 해줘도 좋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한국에 이런 책이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이 책을 기획하실 때도 그런 거 좀 느끼셨나요? 네네. 이런 관점을 제가 분리배출 그거 별로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때까지 거의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도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들. 그런데 심지어 이 재활용 공단에 계신 분 있죠. 공단에 계신 분도 그래요. 그 이사장님을 뵀었는데 저도 이거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네, 이거 분리배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산업적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소비자들한테 이거를 많이 강요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힘든 사회적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독일을 가서 보면서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돈을 버는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줘야 이 재활용 산업이 굴러가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적 충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좀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저 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잊을만 하면 갑자기 무슨 경기도 야산에서 쓰레기산이 발견되고 맞습니다. 그게 다 영세에서 이렇게 좀 그렇죠.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상품이에요. 우리는 그냥 버리는 거죠. 상품인데 지저분한 것들은 잘 안 팔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유가에 따라서 석유 가격에 따라서 출렁출렁 하거든요. 이 폐플라스틱 가격이.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걸 그냥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야산에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컨테이너 박스 있죠. 거기에 그냥 꾹꾹꾹꾹 쌓아가지고 막 버려져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계속 버려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심각한. 네, 심각한 문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언론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산업적 관점보다는 좀 사회적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단계고,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이게 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언론은 안타깝게도 이 큰 기업들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덜 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이 연재물을 기사로 썼을 때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독자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다들 해결해 하고 싶었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책을 읽고 좀 정책적인 지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꼭 필요합니다. 네. 책 내고 반응도 이제 좀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세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공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솔루션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부족하다고 해서 앞으로 더 해나가는 상태고, 우리는 그 모델을 추정해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솔루션이 명확하고 관심만 가져준다면, 특히 독일은 제가 가정에 가봤는데 분리배출 정말 못하거든요. 거기 막 부대기가 막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말 깔끔하게 해서 내놓잖아요. 우리가 독일 그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독일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해서 산업도 키우고 우리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지 좀. 사실 저는 이 책이요. 전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네. 오로지 이 책이 좀
이 책의 주제가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지만 이런 저는 바이럴의 힘을 굉장히 믿거든요. 네, 바이럴의 힘을 굉장히 믿기 때문에 북토크 열어주시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책을 아직 안 보신 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남겨주시면. 굳이 보시지는 않으셔도 네, 됩니다. 네. 굳이 사서 보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도서관 같은 데 가서 한번 펴보시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펴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하네? 얘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한번 궁금증이라도 좀 가져보시고 그 이후부터 나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자기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지. 제가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난 이후로. 제일 좋아진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준에 제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됐어요. 네. 그리고 돈을 굉장히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이 가능해집니다. 미니멀리즘이 그냥 무조건 줄여야 돼가 아니라요. 왜 줄여야 돼가 명확하기 때문에 미니멀리즘이 가능해지고 저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에 훨씬 더 빨리 다가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은 여기에 한번 투영해서 여기에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20평대 아파트에서 꽉꽉 넣어서 살았어요. 네, 꽉꽉 진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을 만큼 네, 혼자 살거든요. 꽉꽉 넣어서 살았는데 지금 제가 서울대 기숙사, 서울대학교에서 이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한 3평 정도 될까요? 네, 침대, 책상, 옷장 조그만 거 그거 하나가 다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 물건들을 맞추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걸 맞추면서 내가 죽으면 이거를 다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돈을 절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평이 얼마죠? 지금 거의 2천만 원 정도 되죠. 네. 그렇죠. 강남 뭐 1억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강남 1억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놓일 수 있는 평수를 줄이면 돈을 더 적게 모아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런 문제, 이런 뭐 남들이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런 거가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왜냐면은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네, 대부분 이렇게 살고 우리 같이 환경대학원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저만 이렇게 유별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요.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도 다 비슷해요. 옷을 뭐 몇 벌 사지 않고 그냥 계속 입고 그래도 다들 굉장히 잘생겼고 멋있습니다. 네. 그런 삶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점을 이쪽으로 바꾼다면 삶이 더 충만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